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묻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공사! 커피 PPL 좀 해주세요. 네, 원합니다.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그렇지, 우리 돈 주고 사 먹어요 맨날. 아, 우리 상훈 씨는 여행 좋아하세요? 아, 여행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여행 정말 가고 싶은데 네. 그냥 가까운 데라도 가면 좋을 텐데 그게 또 막상 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도 안 되고 뭐 돈이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근데 이 여행이라는 단어만 얘기해도 참 설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설레임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행 가기 전에 막 이렇잖아요. 야, 일단 거기 마트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고기를 몇 인분 살까? 그리고 너는 그 채소를 네가 좀 사. 아, 술은 내가 담당할게. 요런 계획 세울 때 그 막 두근두근대는 그 떨림. 맞습니다. 여행 스케치. 네. 여행 스케치하는 그 순간. 맞아요. 마트 들어갈 때가 제일 신나요. 여행이 주는 그 설레임을 항상 만끽하시면서 삶을 살다 보면은 훨씬 더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네.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여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꼬리공탕과 함께 상식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충분히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상식의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 여행 떠나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설명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나라 컨트리. 1번 석유, 가스 등 자원이 개발된 후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인 자원의 저주. 2000년 11월 안락사 법안이 통과돼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안락사가 불법이니까 예. 이 합법인 나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안락사를 하려는 분의 이야기를 봤어. 내가 알기론 그 나라는 유럽에 있는 나라거든. 일단 한번 외쳐볼까요? 예. 정답은 스웨덴. 야! 정답 핀란드. 정답 노르웨이. 맞아. 아니야. 정답 네덜란드. 정답입니다. 근데 네덜란드가 왜 자원의 저주죠? 여기는 난 튤립이랑 레고밖에 모르겠는데. 저도. 1959년 네덜란드는 다량의 가스전을 발견하면서 천연가스 수출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에너지 산업이 발전을 했으나 천연가스를 제외한 다른 수출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고요. 1980년대 들어서 네덜란드는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네덜란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웠네요.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거. 튤립. 저는 감자튀김. 왜? 제 네덜란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감자튀김을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진짜? 그럼 특이한가? 우리나라가 좀 다른가? 그러니까 좀 알이 굵은데요. 좀 되게 신선하고 마요네즈를 줘요. 찍어 어우, 먹게. 맛있겠다. 그리고 엄청 맛있더라고요. 네덜란드 하면 감자튀김을 말하는 사람은 우리 상훈이밖에 없을 거야. 나 먹고 싶다. 남은 문제는 3문제, 쓸 수 있는 찬스는 2개. 나와왔습니다. 이 정도면 뭐 오늘 완벽하지 않나. 3번째 문제, 아주 어려운 걸로 부탁해요. 왔어, 문제 왔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비슷한 유형을 풀어봤을 때 우리가 알파벳의 맞습니다. 일단 순서를 숫자. 생각하게 되잖아. 예. 이런 유형들이 이제 뭐 M, T, W 뭐 이런 거는 이제 먼데이, 투스데이, 웬즈데이 이렇게 좀 아주 기본적인 영어 단어의 첫 글자들 그런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와, 이거는 찬스 써도 모를 거 아니야. 맞습니다. 찬스를 써도 우리가 검색할 수도 없고 누구 갑자기 전화해서 설명한다고 맞출 리는 더더욱 없고. 맞습니다. 거꾸로 하면 무슨 단어가 나올까? 와, 이렇게 어려웠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모양과 혹시 관련 있나요? 모양? 관련 있습니다. 모양과 관련 있대. 문제적 남자. 우린 그냥 문제 많은 남자. 맞아요. 나 진짜 맞히고 싶어. 진짜. 맞아요. 여기 지금 아시는 분, 우리 5분 스태프분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2분은 당연히 아시고. 감독님도 아세요? 이게 뭐야? 의미가 전혀 없는 거고 마지막은 Z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오케이. 어떻게 형님? 일단 요 순서대로 가는 거야.
A부터 Z까지 해서 요 순서가 어긋나지 않아 지금. C와 O가 있잖아. 그러면 D부터 N까지 뭐. V랑 X 사이에는 W입니다. 가운데는 W. 차례대로 가면 예. 답이 나오니까 네.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이유를 맞춰야 되는구나. 뭐죠 정답은? S, S, W, 네. Z. Z. 모르겠다. 야 이거 어떡하냐? 아 알겠다. 알겠어요? 나 알겠어. 소문자랑 대문자가 같은 알파벳들. 정답입니다. 와 짱이다. 아 와.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와. 써놓고도 몰랐네 써놓고도. 진짜. 저 소문자로 썼거든요. 야. 이거 친구들한테 좀 내야겠다.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나요? 26자 중에? 생각도 못했네. 이거 보이는 대로만 보면 안 되는 거야. 야. 이제 두 문제 남았고 네. 두 문제 찬스가 있잖아. 항상 두 개 편하게 남았어요. 풀어보자. 맞습니다. 네, 좋은 거 주세요. 간혹 응원을 받고 힘을 내었다라는 스포츠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셨을 텐데요. 네. 스포츠 선수들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나 가수들도 관중에 있으면 더 힘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응원이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요. 항상 남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심리적 영향을 받아서 일을 그르치거나 성과가 더 안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이 일이나 작업 등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음으로써 그 행동의 양이나 속도, 질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증후군 같은 걸까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뭐 잘 되건 안 되건 영향을 받는다. 힌트 써도 되나? 맞아요. 참 쓰겠습니다. 오늘 운 좋아? 어때? 저 오늘 운 굉장히 오늘 신호가 하나도 안 걸렸어요. 오는 길에. 이야.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가자! 자, 빠세. 일어나고 있는 거지? 네. 자, 전화 찬스 찬스 지. 지인. 아유. 지인들이 다 바보들인데 우리 어떻게? 진짜 똑똑해. 야 이동 대표님한테 전화할까? 이동 대표님, 이동 대표님인데 모르면 어떡해? 그럼 대표님 이런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씨, 근데 그런 효과라는 걸 다 믿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하버드에 무슨 교수라고 있는데 그 교수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인 이 효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어도비라는 기업이 있어요. 어도비가 뭐의 상징이에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야 어떻게 전화 찬스? 전화 찬스. 누가 할 만한 사람이 있어? 나는 진짜 야 있어. 이시한 대표님이라고 있습니다. 야, 전화하는 거야. 시간 남는 거 말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1분 아니죠? 받으면 1분. 여보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한데요. 아이고 죄송할 때도 있어요. 네. 사실 전화 찬스를 쓰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1분 내로 제가 퀴즈를 맞춰야 되는데요, 대표님. 네네. 혹시 아세요, 대표님? 잘 모르겠는데. 아, 큰일 났네. 몇 초 남았습니까? 5초? 대표님, 플라이트 효과 의용가 네. 제가 방송 끝나고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 대표님.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근데 무슨 라이트 효과라고 금방 하셨는데? 번호 삭제. 찬스 날라간 거야? 네. 찬스도 날라가고. 저희도 이제 좀 말을 지어내다 보면 좀 근접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러리스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리스? 눈이 있으면 안 되는? 아이 컨택트 효과. 아이 투 아이 효과. look at me 효과. don't look at me 효과. 박기량 효과? 치어리딩? 응원을 받으면 조금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어떤 편이야? 응원을 받으면 잘해 못해? 저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 회의할 때도 누가 제 얘기를 들어주면 아이디어가 잘 나오고 진짜? 혼자 짜와하면 잘 못 짜요. 나는 좀 반대 같아. 잘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또 잘 못하더라고. 한 문제에 찬스 2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거 찬스 버리고. 예. 가능해? 내가 한번 네, 볼까? 현 한번 뽑아보실까요? 가장 가까운 걸로 갈게. 네, 알겠습니다. 자, 나 너의 리액션을 보고 판단할게. 네, 알겠습니다. 어떡해! 이럴 왜? 수가! 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아 진짜 최악이네 오늘. 어떡해. 이럴 수가. 내가 뭘 잘못했냐 인생에서. 내일 모레 30이다 30 나도 이제. 난 40이다? 진짜 뭐야 이게. 저 이제 배수진입니다 형님. 배수진.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맞추고 이제 용기 내서. 뭐 쳐다보고 있으면 좀 떨리고 이러면. 관중 효과. 나 씨. 어떻게 이런 일이 2번 연속으로 여기 찬스를 주겠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꽝이고. 관중 효과라고? 정확하게는요. 어디언스 이펙트라고 해서 청중 효과 혹은 나 우리나라 어디서라고 하려고 말로는 그랬는데. 관중 효과이고요. 이런 청중 효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쓸 때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을 쓰다 보니 자신을 위한 글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동호 대표님의 강의 주제인 글쓰기와 말하기와 관련 있는 퀴즈였고요. 이정우 대표님한테 전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3번 연속으로. 찬스 이제 없어? 오늘 잘 나가다가 이게 꼬꾸라지네. 마지막에 명예 회복하자. 예, 명예회복 하겠습니다. 눈물 닦고 진짜 할 수 있어. 아자, 힘내자. 할 수 있다. 별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꺼림직할 때를 가르켜 땡땡 뚜껑으로 물 떠먹는 셈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요강 뚜껑. 맞아. 신길전했다. 으아 사구나 고맙다. 뚜껑 열릴 뻔했다. 왜냐면은 오늘 5문제 다 뭔가 아깝게 뭔가 자꾸 정말 요강 뚜껑으로 물 떠먹는다. 이게 내가 정말 수치심 느꼈던 게 뭔지 알아? 거꾸로 피었어 심지어 또 이거. 요강 뚜껑. 현재 지구를 지배하는 종은 호모사피엔스, 즉 인간이죠. 인간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의심할 바 없이 인간이 음성 언어를 사용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일 텐데요. 인간에게 있어 언어는 기본적인 통신 수단이 되어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며 문화의 창조, 전달과 계승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표현 수단이 인간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도대체 표현 수단인 말하기는 어떻게 인간의 최고 무기라고 일컬어지게 됐을까요? 꿀벌의 원무나 원숭이의 몸짓, 새들의 소리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그 원무나 몸짓, 소리 등은 집단 내에서 표현과 전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의 통신 전달은 매우 제한되고 단절적인 폐쇄적 신호체계죠. 그에 반해 인간의 언어는 제한된 수의 음과 단어를 자유자재로 다뤄 무수히 많은 의미와 문장을 창조해내는 개방적 체계입니다. 단순히 동물과 비교해 인간의 언어가 우월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듣는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장을 하기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기 위해 질문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일을 해주도록 요청하기도,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하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말하기가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도구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말에 의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우리 서로를 친밀하게 해주고 긍정의 말은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성공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1993년 캐나다 총리가 된 이후 3번이나 다시 총리에 발탁된 장 크리스티앙은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먹고 안면 근육마비로 입이 비뚤어져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저는 언어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저의 서툰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의지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나를 표현하고 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스피치 기법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건 어떻게 말을 잘 하느냐보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전문가와 함께 딥하게 아주 딥하게 배워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이동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아 우리 이동호 대표님의 책이 절찬리에 판매 중이라는 소식 들었습니다.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자기계발서. 것 같아요. 예. 자기계발서 부문에 자기계발서 예. 1위라고 하죠? 1위. 아, 뭐 1위는 아닌 1위, 것 1위, 같고 1위. 뭐한 3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야. 예. 아, 그럴 때 어떠세요? 저자로서 책을 많이 쓰셨겠지만 그동안. 제가 11번째 책을 쓴 건데요. 네. 사람들의 그 독자들의 리뷰가 올라오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게다가 이번에 책 표지에는 제 얼굴이 나와가지고 예. 이게 처음이에요. 사실 얼굴을 넣은 아. 게 쑥스럽네. 쑥스럽습니다. 근데 식당도 얼굴이 걸려져 있는 맛집을 가면은 믿을만 하잖아요. 아 그래요? 소머리 딱 얼굴이 있기 때문에 이분 얼굴을 걸 정도로 책을 썼으면 신뢰감이 가는 거죠. 독자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저도 평소에 생각이 너무 앞서서 음. 좀 정리해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 맞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어떻게 좀 달라진 게 혹시 느끼십니까 저자로서? 그럴까요? 간단 명료하고 예. 일목요연하게 하고 싶은 말만 딱딱 하는. 바뀌었구나. 네. 바뀌었어. 맞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을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어떤 사람들이 말 잘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셋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 카메라 앞에서 떨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청중 앞에서 떨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요? 네. 그런가요? 상훈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유튜브를 하니까 예. 상훈 씨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네요? 저도 말을 좀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유튜브 같은 경우는 편집이 있어서 이제 떠듬떠듬 거리거나 하는 부분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도의 보이는 편집 기술. 맞습니다. 근데 저도 좀 중언부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저는 책을 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아침마다 저는 그 커피숍에 가서 책을 좀 보거든요. 한두 시간씩. 네. 커피숍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거기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2014년에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네. 내용이 있는데 자 당신은 직장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정확히는 60.4% 사람들이 나는 직장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어렵다.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 60%가 그래서 2015년에는 국립국어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국립국어원에서 우리나라 성인 직장인들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준 미달인 사람들이 말하기는 68%, 그 다음에 듣기는 30%, 그 다음에 읽기는 39%, 그리고 쓰기가 69%예요. 그 다음에 문법이 44%인데 엉망진창인데. 일단 커피숍에서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말 막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면접장을 가거나 뭐 직장 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또 방송 카메라 앞에 딱 쓰게 되면 얼어붙고 못해요. 말을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자소서를 쓰고 자기소개서죠. 그다음에 면접장에 가서 면접을 보고 하는 사람들인데 다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해 봅시다. 방송계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태진 씨는 말을 엄청 잘하죠.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것 같아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맞아요. 저도 이제 형님 옆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였죠? 하면서 그 요점을 딱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상대방이 중언부언하고 되게 길게 늘여놓은 말들을 딱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하는 것들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어요? 청문회 같은데. 언제부터 잘하셨어요? 딱히 뭐 어떤 노력을 했다
라기보다는 네. 한 페이지짜리 책을 한 줄로 요약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본이 있잖아요. 예, 저희는. 대본. 그러니까 막 이렇게 깨알같이 적진 않지만 그 대본을 뭐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몇 가지 단어를 한 줄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정도의 메모는 하긴 해요.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저는 제가 방송할 때 늘 펜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이 펜을 가지고 뭔가 생각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력이 훨씬 더 오래 남아요. 우리가 말을 잘할 때 이제 세 가지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세 가지만 강조를 해라. 세 가지 딱 세 가지. 저 앞으로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세 가지는 다 기억해. 그렇죠. 집중이 되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보면 010 뭐뭐뭐뭐 뭐뭐뭐뭐잖아. 네. 네. 세 가지 그룹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010 뭐뭐뭐뭐 뭐뭐뭐뭐 11글자, 네, 11개 네, 숫자잖아요. 네. 11개를 쭉 나열하면 외우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 가서든지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전 앞으로 세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은 들을 준비를 하고 그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맞아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가지는 안 돼요. 싸가지야. 싸가지. 네 가지는 싸가지. 싸가지. 네. 싸가지.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결론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결론. 네. 두 갈식으로. 야, 이게 왜 결론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결론까지 못 기다려줘요, 사람들이. 결론을 알고 같이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문화적 현상이 있어요. 강의가 많아지면서? 아니죠. 자, 요즘에 모든 영화나 드라마들은 시작하자마자 중요한 사건부터 나오고 맞아. 누가 죽어요. 네. 영화 시작하면 뭐 총싸움하고 전투하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뭐 3시간 전, 네. 맞아요. 몇 개월 전, 며칠 맞아요. 전 뭐 이렇게 네네네.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거 2000년 전에 그런 영화 많이 봤어요? 그쵸, 없었죠. 그 전에 거의.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예. 1990년대 이런 음악들을 보면 아. 전주만 뭐 30초 일본 맞아요. 아주 일본. 오래된 연인들. 막 그러잖아요. 하이라이트가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네. 아, 이게 저건가 보다. 음원, 인터넷으로 미리 봐서 음원 미리 듣게 하면 30초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때려 넣는구나. 그럼 그 안에 가사가 나와야 되잖아. 네, 사실 네, 그죠? 이게 2000년이 넘어가면서 문화적 코드가 다 바뀐 거예요. 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 네. 기다리지 않고 서사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엄격하신 아버지와 뭐 자상하신 어머님 밑에서 자라서 이런 얘기 먹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전 세계적인 모든 문화적 코드가 이제는 급해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현재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무조건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두 번째예요. 맞아. 그다음 세 번째, 손으로 적어라. 손으로 적어라. 손으로 적어라. 이거 제가 태진 씨한테 좀 이 경험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어디 가서 중요한 그 어떤 뭐 사회를 본다거나 방송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혹시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해갖고 출력해 본 적 있어요? 있죠. 그거 그대로 읽으면 읽혀져요? 안 읽혀요. 안 읽혀져요. 네.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뭐 안녕하세요 이동우입니다. 뭐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이런 거를 만약에 친다고 해봐요. 네.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출력을 하잖아요. 이게 입에 안 붙는다. 문어체잖아요. 예. 네, 네. 아무리 구어체로 바꾼다고 해도 네, 맞아요. 내 호흡과는 다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만약 손으로 적잖아요. 그러면 입에 붙어요. 그 되뇌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손이 먼저 가버리니까. 아, 그렇지. 결국에는 내가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은 적지 않잖아. 적지 않고 이야기를 할 때 난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문제점이 뭐냐면 손으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펜을 좀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몇 년 전에는 글쓰기가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글쓰기. 근데 요즘에는 말하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폰의 중독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손으로 이제 텍스트 보낸다고 하죠. 문자, 카톡 보내고 네, 문자 네.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글자를 보내는 숫자보다 아마 자기가 말하는 경우가 더 적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아니, 얼마 전에 방송국 정산하시는 분한테 좀 정산 방법을 달리 해야 돼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안 받으면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카톡을 했더니 바로 또 답장이 와요. 그러니까 전화는 받기 싫은 거예요. 이게 더 편한가 봐. 아주 젊은 친구거든요. 그렇군요. 예전에 우리가 리테일 쪽 얘기를 할 때 비접촉 그 방식에 대해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네, 지금 네, 네, 많다고 네,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가 봐요. 말하기 싫고. 굳이 귀찮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화들이 더 많아지다 보면 나 스스로 말을 더 못하게 되는 환경에 나를 놓게 되는 거니까 어. 그러면서도 나는 말을 못해라고 자책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표현하고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손으로 더 적어보고 하는 그런 연습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직장인 가서도 일을 더 잘한다고 보거든요. 네. 커뮤니케이션이 네. 잘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만 뭔가 일을 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다른 그렇죠.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되고 나 스스로 얘기를 하려면 글과 말밖에 없는데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말로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손으로 더 적어보고 나 스스로 표현하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하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너튜브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 보면 이게 왜 별로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가장 쉬운 거는 이건 너무 재미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기분 나쁠까봐. 최대한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주 최대한 겸손하게 네. 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회의의 목적이 우리가 기분이 상하기 위함이 아닌 재미를 추구하려는 컨텐츠를 만들자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결국엔 우리가 재밌는 거 만들자는 건데 이게 솔직히 난 재미가 없어. 네. 오해하지 마. 뭐 이렇게 세련되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걷다 대고 재미없어 임마! 이러면 이제 거기서 싸우는 거지. 그러면 안 되고 둘이나 배워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말에 대한 책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을 안 하고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런 걸 잘하는 것이지 그쵸. 그 사람들의 지식이 정말 뛰어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들을 꼭 했으면 좋겠다. 네, 오늘은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희 네. 꼬리곰탕 보시면서도 저희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난 좋게 생각해 이렇게 좀 직접 말씀을 하시면은 뭐 말하면 같이 참여하는 기분도 들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요. 저희가 문제를 못 풀면은 바보 같은 놈 뭔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하면은 그러니까 TV를 보면서도 같이 말하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나를 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동호 대표님의 책 소개 내용을 짧게 소개를 해드렸고 이 책이 궁금하다? 근처 서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또 오늘도 정말 알짜배기 내용을 강의해주신 이동호 대표님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꼬리공탕은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